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책에 보시면요, 무장독립투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제 책에 무장투쟁을 맨 뒤에다 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장투쟁을 중간중간에 놓으면 일단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광복 직후에 많은 국내 변화가 있는데, 국제 국내 변화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막 분리해가지고 책에 심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맨 끝에다 넣어놨어요. 약간 편제는 틀릴 거예요, 다른 책들하고. 자, 일단 무장투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일제강점기 암울한 그런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일제에 막 엉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투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요, 국내 무장투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배경을 보시면요, 무장투쟁의 필요성은 뭐 말할 거 없죠. 3.1 운동 때 우린 만세 했는데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벌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국내 여론 굉장히 안 좋아질 정도로 죽창도 찌르고, 말이 됩니까?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막 했죠. 왜 그렇게 우리가 당했습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있었어요. 그죠? 평화. 우리는 평화다. 동방예의지국. 왜 그러냐? 말로 해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교나 이런 거 해도 충분히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처를 했었는데, 이젠 아니다 이거죠. 그죠? 3.1 운동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다. 우린 독립을 할 것이다. 만세 외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총칼이더라. 우리가, 싸우지 못해서 안 싸운 것이 아닌데, 너무 심하다. 안 되겠다. 우리의 각오, 피와 땀에 각오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1919년 3월 1일 이후로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화는 뭐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를 왜 만들었죠? 그렇죠, 조직적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국내의 무장투쟁을 보겠습니다. 자, 때는 이제 1919년 이후죠. 3.1운동 이후에 천마산대가 있었고요. 천마산대가 있었고 또 보합대가 있었어요. 자, 9월산대가 있고요. 자, 이 천마산대, 보합단, 그리고 9월산대는 시험에서 독립적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름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마산대는 의주예요. 의주의 천마산에서 그래서 만주와 가깝죠. 만주에 있는 광복군과 연계해서 투쟁을 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합단 같은 경우도 의주예요. 의주의 동암산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군자금을 모집하는 군자금 모금 모금을 주력적으로 했었고요. 자, 9월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도예요. 황해도 9월산에서 둥지를 틀었고요. 그리고 은율 군수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율 군수를 처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마산대하고 보합단, 그리고 9월산대인데요. 천마산대 보합단은 1919년이고요. 여기는 이제 1920년이고요. 자,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출제되지 않고요. 요런 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9월산대예요. 은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의열단. 이제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 책에 보시면 이제 애국지사들의 항일 의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그냥 멋있게 투쟁을 합니다. 자, 의열단은 일단 김원봉이 만듭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김원봉 외우셨겠지만
자, 김원봉이 만들고요. 어디에서? 만주 길림에서 만듭니다. 일단 언제입니까? 1919년이죠. 자, 의열단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은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혁명 선언인데요.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열단 선언은 1923년에 합니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료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시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연이고 폭력은 그 아래 또 보시면 암살, 파괴, 폭동, 그렇죠?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 그러니까 조금 격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열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개인적인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폭탄 가지고 막 던지고 그리고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그것의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의열단은 변화를 하는데요. 19세기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일제에 신금을 울렸다. 신금을 울렸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제를 조금 겁을 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할까요? 겁을 좀 줬다.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조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간부학교도 운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국민당이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민족혁명당.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게 통합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이 시간 끝날 때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데 의열단이 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의열단이 김원봉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민족혁명당 역시 김원봉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또 바꿔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이렇게 해서 또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1937년. 자, 1937년이라면 중일전쟁이죠. 그렇죠? 많이 변화가 돼요. 아무튼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물 나오고 의열투쟁 내용이 나오는데, 강우규 있죠. 강우규. 사이트 총독을 저격했는데 안타깝게 미수에 그쳤는데요. 강우규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인이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가다가 총을 쏴버리는 거죠. 살벌하죠. 그러니까 일제에서 볼 때는 노친네가 귀여우다가 갑자기 뭐 술탄 던지고 막 총 쏘고 그러니까 살벌하죠. 자, 박재혁. 그래서 부산 경찰서 폭탄, 최수봉 밀양 경찰서 폭탄. 자, 김익상 아셔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조선 총독부에 가서 그냥 폭탄 던지고.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또 폭탄을 투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폭탄하면 이제 경찰서니까 누가 나옵니까? 경찰애들 뛰어 나오겠죠. 그 앞에서 대로변에서 막 총싸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김지섭, 일본 도쿄 왕궁에 폭탄을 던졌어요. 살벌하죠. 야,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자,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땅, 우와, 이거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죠? 폭탄 던져버리고. 조선식산은행 폭탄 던져버리고. 조명화. 조명화는 이제 타이완에서 육군 대장 구미노미야, 이름도 참. 하여튼 육군 대장, 저는 읽기도 싫어요. 아무튼 육군 대장을 사살을 하는데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일본 왕의 장인입니다. 일본 왕의 장인. 육군 대장인데요. 가가지고 죽여요. 멋있죠. 이걸 가지고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딱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 집단이에요. 그죠? 우리 집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독립투사, 의열투사예요. 그죠? 모 책에는 이 의열단을 가지고 뭐라고요? 테러 집단이라고 써놨는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독립투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죠. 아쉬움이 남죠. 왜?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일제 탄압이 거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괜히 했다가 이 단체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애들이 조금씩 일제 애들이 조금씩 정신 놓고 막 대놓고 막 하는 꼬라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직적으로 우리도 투쟁을 하자. 이런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슬 맨 처음에 그러니까 1910년대를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조금 숨어 있다가 살짝 나와서 확 들어갔다. 1920년대는 좀 가다가 쏘고 나도 죽고 뭐 그랬다가 1930년대 가면 이것들 봐라. 우리 뭉쳐. 30년대 후반 되면 전쟁하죠. 그래? 우리도 전쟁할 거야. 왜? 30년대부터 뭉쳤기 때문에 우리도 군사집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거 딱 따지면 일제강점기 우리는 두드려 맞기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이제 한인애국단을 할 거예요.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1931년에요. 만보산 사건이 터집니다. 만보산 사건. 요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고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보산은 어디에 있냐면 중국 길림성, 그러니까 만주 길림성에 있고요. 만보산 농장에서 터지는 일인데, 농장입니다. 자, 이 농장, 만주죠. 그러니까 길림성이니까, 우리 한국 농민들이 이주를 막 할 때예요. 1931년. 막 한국 농민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농민들이 황무지를 막 개간하고 있어요. 못 쓰는 땅을 막 개간을 해요. 왜 개간하죠?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탄압에 못 이기니까 우리가 1920년대 배웠잖아요. 경제. 그렇죠? 막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농민들이 해가지고 우리 진짜 먹고 살자.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가가지고 황무지 개척하면서 우리도 터 잡고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죠? 중국 애들이 되게 싫어요. 중국 농민들이. 저것들 뭐야? 그러면서 왜 싫어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일제 지금 귀찮아요. 일제들이 막 만주 털고 막 저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그 만주사변 막 이런 것도 좀 이따 일으키고 간도 참변 막 이런 거 하는데 중국 애들도 일본 애들 막 진짜 싫어요. 근데 일본 애들 우리 시대를 보세요. 1930년대요. 그러면 30년대 이전 얘들이 이렇게 반한 감정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1920년대 우리가 일제가 무슨 작업을 했죠? 친일파 양성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친일파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야? 일제 앞잡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한국 농민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것도 일제 앞잡이들 와가지고 했다. 그리고 얘들이 이거 그냥 하게 냅두면 지들이 요구해가지고 돈 벌 거 아니냐. 왜 남의 땅에서 돈 벌어? 그러니까 열받아요. 중국 농민들이 한국 농민들 쳐들어가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때려 부시고 황무지 개간한 거 다시 다 메꿔버리고 황무지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이때다 누굽니까?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잘 잡혔다 이거죠. 안 그래도 니들 뭔가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명분을 잘 걸렸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영사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을 투입해요. 경찰 불러 경찰 투입. 요거 보니까 일본에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중국 땅덩어리인데 니들이 왔어? 일본 영사관에서 왔지? 우리도 가야지. 그래서 중국 경찰도 투입합니다. 투입. 니들은 뭔데 여기 와서 얘들끼리 싸우는데 니들 뭐 때문에 여기 와서 했냐? 일본 애들이 얘기하죠. 얘들 보호해줘야지. 왜? 우리 애들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사실을 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보도를 해요. 뭐라고 보도를 하냐고는 자, 중국인들이 잘 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불쌍한 한국 놈들을 때려 죽였다.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죽였다. 그래가지고 막 사상자 어마어마하게 속출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찾아가지고 죽여요. 때려서 막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내요.
같이 해가지고 일본을 쳐도 못 맞다. 이 같은 적인데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같이 이제 반중, 반한 감정이 엄청나지죠. 이게 이제 만보산 사건이에요. 얘들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천재. 이간질하는 거. 대단한 놈들이. 하여튼 이게 만보산 사건인데요. 요거에 빌미로 해가지고 애들이 바로 일으키는 게 뭐냐면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 그게 다래요.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죠? 만주사변을 일으켰으니까. 자, 이럴 때 이 시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한인 애국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인 애국단.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드릴 필요가 있는데 1926년, 1931년 설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책 보시면 19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랬고요. 틀렸어요. 그렇죠? 1931년이 맞죠. 왜? 그 한인 애국단은 누가 만들었죠?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김구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김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김구의 일기 어디 있어요? 백범일지에 1931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한인애국단 1931년이에요. 그렇죠?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1931년, 1926년, 1930년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1931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926년이고 1931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왜? 1926년에 한인애국단이 만들었을 당시에 국내 사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이 틀려지죠. 그렇죠? 이거 문화통치고요. 이거는 민족 말살통치예요. 그러니까 답이 틀려요. 193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아직 안 내요. 그렇죠? 이게 막 바뀌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거의 바뀌었고 이제 교과서도 다 바뀌었고요. 1931년은 제가 확인해 본 교과서는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뀐 교과서가 있으면 여러분들 책에다 찍찍 긋고 고치셔야 돼요. 아무튼 이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자, 한인애국단 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이봉창. 1932년에 이봉창 의거가 있습니다. 김구가 이제 만들어서 이봉창. 이봉창 선생님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봉창 선생님 뭐 했습니까? 거기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에서 도쿄에 직접 가죠. 그래서 누구한테? 국왕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어떻게 합니까? 불발라요. 불발라서 실패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던져가지고 죽였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국왕 마차에 실패를 해요. 와, 이 안타깝죠? 이 안타까운 걸 어떻게 합니까? 김구 선생님은 보내기 전에 울었어요. 아이고, 이 안타까운 청년이. 그러니까 이봉창 선생님은 그 찍은 거 보죠. 지금 사진 찍은 거. 그러면 얼마나 밝습니까? 저 표정이. 난 좋은 일 하러 가.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젊은 청년이. 그 가가지고 이제 마차 탁 던졌는데 이게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폭탄이 픽 되니까 안타깝죠.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진짜.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그 상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도를 합니다. 일본 애들은 이제 지금 일본 애들은 지금 뭐 사면초가죠. 만주사변에 국제 여론도 악화됐고 막 짜증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 하나가 오더니 던져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쵸?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는데 폭탄이 터졌다고 보세요. 불발랐다고. 난리 납니다. 그쵸? 이건 완전 국제망신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언론에서 딱 때려요. 으아! 안타깝다. 이게, 조선 청년이 가가지고 딱 했는데 아쉽게 이게 실패로 돌아왔다. 그래. 일본 애들이 이제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상하이 사변이에요. 이 중국 놈들 한통속이네. 그러면 니들이 우리 왕을 시해하려고 했으니까 니들도 두드러 맞아야 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상하이를 접수를 해요. 이게 상하이 사변입니다. 와, 이게 난리 났죠. 이제 반일 감정이 이렇게 치솟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까지 일으켰죠. 중국 애들은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일본 놈들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죠. 더 심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그럴 때 이제 뭐 합니까? 상하이 사변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이를 접수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축하할 일이에요. 상하이를 접수를 해서 와 이제 우리 땅이야 막 그러고 있을 때, 자 이때 누가 갑니까?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거사라고 씁시다. 거사를 일으킵니다. 1932년에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축하 공연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코우 공원이에요. 홍코우 공원에서 이제 축하 공연을 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를 접수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먹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었으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잔치를 하겠습니까?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하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연애를 필 거예요.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뛰어나가죠. 윤봉길이 가서 던집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죠. 근데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다죠. 물폭탄 막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윤봉길 의사가 가가지고 엄청납니다. 홍코우 공원을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요. 이 그 상하이 점령 김영식 해가지고 다 터칩니다. 폭탄을 다 터쳐요. 폭탄 투척하고 포탄 투척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폭탄 투척은 살아서 기어 다녀요. 막 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자, 이럴 때 이 모습을 본 중국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중국 장제스가 얘기하죠.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한 청년이 해냈다. 극찬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가 소속돼 있는 데가 어디지? 아, 여기구나. 얘는 또 누구야? 여기다. 그러면 얘는 또 어디 소속이야? 임시정부. 야, 그래. 임시정부. 역시 임시정부가 뭘 하긴 하는구나. 우리도 정부니까 정부하고 연합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우리가 엄청난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데 그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 자, 이게 이제 1940년인데요. 1940년에 한국광복군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 전쟁하려고 엄청난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조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았던 반한 감정, 그렇죠? 반중국 감정.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예요. 그래서 그 백범일지를 보면요.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제가 책에 넣어놨죠. 자, 그래서 그 백범일지 보시면 아래에서 뭐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이 악감정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 이후에도 이거 이봉창 의거예요. 이때도 별로 좋진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약간 좋아졌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 계기가 됐던 건 요때다 이거죠. 이걸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일들이 많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요렇게 됐다라는 거 봤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 자,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폭탄 던지고 몸으로 맞고 그리고 뭐 만세 부르고 막 그런 걸 했어요. 자, 그것만 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외 항일투쟁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입니다. 국외 무장투쟁. 역시 저것도 국외인데 저쪽에서 본 거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이쪽은 이제 단체적인 성격이 강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삼둔차 전투가 나옵니다. 이 삼둔차는 어디냐면 두만강 이북을 얘기해요.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삼둔자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어디예요? 일본 애들하고 우리 독립군하고 전투가 막 벌어지죠. 독립군 부대가 있잖아요. 독립군 부대하고 막 전투 왔다 갔다 해요. 자, 이거 한 번은 독립군 부대가 가가지고 일본을 완전 박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열받아요. 막 열받아서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되죠, 원래. 왜? 여긴 중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가요. 막 넘어가서 독립군 막 해요. 그때 이제 삼둔차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얘들 격파합니다. 자, 격파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일본 애들이 아쭈 요거 봐라. 쟤들 동네 몇몇 안 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규모가 있네. 우리도 부대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은 기다리고 있었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반갑게 맞아줄게 하면서 맞아줍니다. 그것이 뭐죠? 봉오동 전투예요. 박살을 내죠. 왜 이렇게 박살을 낼 수밖에 없었냐면요. 간단해요. 이게 1920년대인데요. 6월 달에 봉오동 전투인데요. 여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독립군 있죠. 대한독립군.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쵸? 대한독립군 부대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군무도독. 군무도덕부군. 또 있었어요. 국민회군. 연합부대예요. 연합부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3분차 전투에서 우리가 좀 격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 걸 미리 알고 여기에서 이제 연합을 하고 있었죠. 연합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와줬어요. 아이고 고마워. 그래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박살냈죠. 자, 이제 일본 애들은 도가 넘었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도 진짜 제대로 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토벌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니까. 가서 보니까 완전 박살났으니까. 자, 어떻게 할까? 지금 1920년입니다. 그러면 일본 애들도 중국 애들 함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920년에 일본 애들이 이런 부대를 군부대를 만들어 티나게 중국에 가려면 그냥 막 갈 수는 없어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명분이 훈춘 사건인데, 자, 이 훈춘 사건은 뭡니까? 그 일제가 만주로 군대를 지금 파견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기 만주에 살고 있는 마적들을 매수하자. 마적을 매수합니다. 마적들 매수해요. 야, 일로 와봐. 자, 일본 애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니들 돈 필요하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돈이요. 돈 줄게. 돈 줄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봐. 아, 뭔데요? 얼마 줄 건데요? 엄청나게 많이 줄게. 오케이, 나 하겠어요. 합니다. 뭐 하냐면 얘들이 가서 일본에, 중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사, 공사들 죽여요. 일본인들 죽여요. 그런데 이 마적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갑니다. 일본 애들이. 봐라. 중국에 얘기하죠. 봐라. 니들 이렇게 됐잖아. 우리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니들 이렇게 됐어. 그래, 안 돼. 우리 부대를 보내서 일본 우리가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보호 명목으로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명분은 세워졌고 실질적인 명분은 뭐죠? 얘들 잡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자, 훈춘 사건이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터지는 것이 뭐죠? 청산리 대첩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입니다. 한 6일 동안 한 10번의 전쟁을 해요. 다 죽여요. 다. 왔어. 아이고 왔어. 올 줄 알았어. 박살내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피해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쟤들은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나요. 그때 이제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던 부대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 그렇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연합부대예요. 여기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연합부대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박살 내버립니다. 1920년 10월. 자, 이게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우라통 터지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이제 섣불리 그냥 대충 안일하게 대항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명분까지 세웠잖아요. 돈도 막 들어가고 여러 가지 머리까지 썼는데 그래도 박살이 났어요. 자, 이건 도대체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열받습니다. 얘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변을 일으켜요. 그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은 1920년 저 때요. 10월. 그쵸? 10월 저거 딱 끝난 다음에 열받죠? 막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1921년까지. 그래서 5월까지 무더기로 간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독립군 포함 그리고 그 주민 간도 주민 만여 명을 죽여요. 간도 학살이에요. 학살. 간도 참변. 그래서 이 1920년 있죠? 이게 경신년이에요.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경신년에 일어난 변. 그러면 간도참변이구나. 그럼 간도참변 이전에는 청산리 대첩이구나. 청산리 대첩 이전에는 봉오동 전투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요. 간도참변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주민까지 죽었어요. 독립군이 죽으면 우리 이제 독립군 부대들은 독립군이 죽으면 그래요. 왜? 이 또 나라를 위해서 죽었구나.
우리도 그 죽은 사람들을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런 강인한 그런 인상이 있을 건데 주민이 죽었어요. 주민. 만여 명이. 아무 죄도 없는 농민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 생각을 갖겠어요? 야,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일단 피해야 여기에 있는 주민 나머지라도 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을 계기로 독립군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독립군부대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밀산부로 이동을 해요. 밀산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쯤이 밀산부입니다. 밀산부. 그러니까 독립군부대가 여기에서 싸우다가 여기로 이동을 해요. 잽싸게 가요. 자, 이동하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피해만 일으키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밀산부로 이동을 하는데 밀산부에 이동하는데 뭡니까? 부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막 이런 부대가 같이 움직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합치자. 그래서 합칩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군하고 대한독립군가 이때 연합을 해요.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이 연합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듭니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명확해지고 돌아다닐 때 좀 편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밀산부에서 연합해서 밀산부로 갔다면 일제 억압에서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독립군단이 어디? 저쪽 자유시 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연해주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또 들었어요. 누가? 일본 애들이. 오케이. 딱 기다려. 그래서 이제 일으키는 게 이제 자유시 참변인데요. 일제 애들과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 러시아에 우리가 두드러 맞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대가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소련 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소련의 영토 내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봤더니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련 애들이 지들도 이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련의 적색군이 있고요. 소련의 백색군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딱 갔어요. 갔더니 얘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줘서 우리가 이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어딜 지원을 해줄까? 자, 적색군은 소련군입니다. 자, 백색군은 반혁명군이에요. 그럼 보수파죠. 그렇죠? 반혁명군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일본도 소련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딱 지원을 해줍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요. 우와, 이겼어요. 자, 이기고 났더니 얘들 진압을 했죠. 자, 그랬더니 누가 남습니까? 대한독립군단이 남아요. 대한독립군단이 뭐로 무장돼 있어요? 총칼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폭탄 막 들고. 야, 니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들 왜 그래? 우리가 니들 도와줬잖아. 누가 도와달랬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야, 그리고 니네는 남의 땅에 와가지고 지금 무장하고 있잖아. 무장부터 해제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장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총을 들죠. 팍 해제해. 우리도 총 들어야죠. 이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대치 상황이 온 거죠. 누구 하나가 또 빵 쏜 거죠. 아주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하고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놈들하고도 좀 피해를 봤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싸울 때 일본 피해 봤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인데요. 안타깝죠. 독립군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1921년 6월인데요. 자, 이 자유시 참변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독립군 부대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로 독립군 부대는 어디로? 3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3부를 만들었어요. 이 3부를 만들고 있을 때 이게 세계 자치정부가 이제 만주, 그러니까 간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리가 이동을 해요.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서 3부에 이제 편입이 되고 좀 이따 바로 할 겁니다.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또 이 자유시 참변 있죠?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하여튼 틈만 주면 안 돼요. 일본 놈들은.
자, 독립군이 있죠. 우리 독립군, 여기 가지 못한 독립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개인적인 몇몇의 독립군들이 살아있어요. 자, 이때 만주에는 군벌이 있어요. 만주 군벌. 그래서 장쬐린. 나쁜 놈이에요. 장쬐린. 뭐, 이름도 얘기하기 싫고. 아무튼 이런데, 여기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을 갖고 있는 미스야라는 놈이 있어요. 미스야. 자, 요놈들이 지금 아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간도 참변도 일으켰어요. 그래도 안 풀리는 거야, 분이. 게다가 여기에서 또 저기 소련 내에서도 독립운동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피해를 줬고. 야, 얘들은 완전히 씨를 말리고 싶은데 아이 누르면 밟으면 밟을수록 어디에서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썼죠. 만주 군벌이라고 하는 건요. 저 중국 정부가 따로 있고요. 그 중국 정부하고 좀 상대적인 군사력을 지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통일신라 때 호족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런 세력 중에 잘 나가는 놈이 이제 장쬐린인데 미스야가 장쬐린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니네가 이쪽에서 요런 놈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현상금을 내걸어요. 그럼 얘들 손해볼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러주면 돼. 잡아주면 더 줄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협약을 맺으니 요것이 이른바 미스야 협정이에요. 아주 이제 독립군들은 뭐만 보이면 만주 애들도 피해 다녀야죠. 중국 애들도 피해 다녀야죠. 일본 애들 당연히 피해 다녀야죠. 저 러시아 애들도 싫죠. 소련 애들 싫죠. 독립군들은 사면 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죠. 그죠? 아이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 3부로 편입을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죠. 자, 바로 3부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쪽까지 좀 지울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3부의 성립입니다. 3부의 성립.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부 그냥 지도를 못 그려도요. 그러려니 그렇게 아시죠?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자, 여기 이제 3부가 생기는데요. 3부는 민정 플러스 군정. 민정도 갖고 있고요. 군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를 갖고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부죠. 정부예요, 정부. 세 개의 정부를 만듭니다. 근데 세 개의 정부가 독립적으로 민정도 있고 군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정부를 만드는데 여기 돌아다니는 독립군들 있죠? 독립군들 막 흩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그래서 막 모이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딱 만들어져서 정부가 그걸 가지고 3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과 군정, 그래서 자치기구예요. 사실상의 자치정부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사실상의 자치정부였다. 이 동네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정부를 세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참의부, 참의부,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의부, 정의부, 그리고 이쪽 위에 신민부.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참정신, 그렇죠? 참정신. 그래서 위로 올라간 참정신 그러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3부에 했던 역할들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자, 신민부 같은 경우는 윗동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자유시에서 넘어왔던 3부로 이동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이 친구들이 여기로 다 귀화를 합니다. 거의 가까우니까 잽싸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귀화부대가 좀 많았었고요. 자, 정의부는 그냥 일단 좀 놔두고요. 참의부는 저쪽 중국과 가깝죠. 중국과 가까워요. 저 중국에 지금 현재 뭐가 있죠?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요쪽에 딱 볼 때 세 개 정부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데 어디예요? 참의부예요. 그러니까 참의부에서 임시부대에 지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임정의 직할부대다. 직할부대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표명을 하고 정의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가운데인데 조금 있다가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판에 근데 왜 세 개가 됐냐? 급하니까.
급하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정의부에서는 뭐 하겠어요? 우리 합하자. 그래서 삼부를 통합하자라는 삼부 통합 운동을 주도합니다. 삼부 통합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곧 삼부가 통합되겠네요. 자, 삼부를 통합합시다. 그래서 얘들끼리 이제 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쪽 부대, 그래서 요쪽 부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쪽에 국민부를 만들고 요쪽에는 혁신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삼부의 통합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자, 그런데 3부의 통합운동이 왜 세워지냐면요. 일단 이 3부가 있었죠. 자, 3부에서 1926년에 뭐가 있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안창호가 뭐 했어요? 안창호가 또 이건 중요하니까 할게요. 북경 촉성회를 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로 합쳐도 모자를 파네 막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러면서 뭘로 이어지는 거죠? 삼부 통합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저쪽에 보는 거 혁신의회와 국민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또 여기에서 바로 갈게요. 자, 혁신의회와 국민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 지금 싹싹 가고 있어요. 지금 복잡했던 그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저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잖아요. 어디 회, 어디 단체.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자, 일단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릴까요? 이제 위치는 아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독립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혁신후의 국민부 3부 통합 운동을 했기 때문에 1930년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1930년대로 이어져 갔을 때 우리가 그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있었고, 그렇죠?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있으면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었던데, 한국이 반대하고 있었던데 다 어디입니까? 저기 일본이죠. 점점 이렇게 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혁신의회는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당을 조직을 합니다. 그게 한국독립당이고요.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을 조직을 해요. 당을. 자, 한국독립당을 조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만의 또 군대도 있어야죠. 그래서 군대도 만들어요. 그게 한국독립군이에요. 그렇죠? 국민부도 역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당을 먼저 조직을 하는데 조선혁명당이에요. 조선혁명당. 자, 역시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을 만들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다시 해야 돼요. 아까 자유시 참변, 경신 참변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건 맞은 거고 우리가 그 재정비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죠. 공격할 때가 온 거예요. 자, 중국이 같이 연합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하죠. 그것이 뭡니까? 한중 연합 작전이에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결과적으로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독립군이 일제에 맞서 싸웁니다. 중국 애들도 일제에 맞서 싸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군대가 있어요. 중국의 호로군이 한국독립군을 지원을 해요. 한국독립 역시 호로군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 의용군은 조선혁명군을 지원을 합니다. 역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이 그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쌍성보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역시 조선혁명군과 의용군도 합니다. 영릉가 전투.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정도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위치를 안 잡아드릴 거예요. 왜요? 위치는 저기에서 다 잡아드렸어요. 저쪽 위쪽 동네에서 중국과 연합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국 아래쪽에서 연합을 했다라고 하면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도는 모의고사에 제가 요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했고 그 항일 유격대를 한번 보실까요? 책에 보시면 3절 독립전쟁에 2번 항일 유격대와 조국 광복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했죠.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항일 유격대에 나오는데 만주사변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데 추수 춘왕투쟁. 그래서 뭐 요것도 훈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추수 춘왕투쟁은 뭐 말 그대로 농민들끼리 한바탕 붙었어요.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발전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결성을 하는데 한일 유격대가 중국 공산당 소속의 동북 인민혁명군으로 편성이 돼서 민생단 사건을 거치는데 민생단 사건은 좀 우리한테 좀 우리가 피해를 봤던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동북 항일연군으로 발전이 돼요. 어렵죠. 근데 괜찮아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그리고 3번에 이제 보천보 전투인데요. 보천보 전투는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 항일 연군인데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한일 그리고 유격대죠. 항일 유격대. 얘들하고 중공군 얘들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동북 항일연군이에요. 역시 이때는 지금 뭐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인데 이때는 지금하고 틀리게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거 다 역시 독립투쟁이죠. 그렇죠? 이때 독립투쟁이에요. 자, 이 동북 항일연군이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냐? 요게 이제 보천보라는 데가 있어요. 보천보가 있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털어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막 경찰서, 관공서, 소방서 다 부셔요. 다 부셔버립니다. 자, 이때 다 부시는데 이때 주도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이때만 해도 그랬죠. 자, 아무튼 이 김일성이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때 없었을 때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해외 이 밖에 국외에서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텐데 과감하게 국내로 진입해가지고 일본 애들 다 두드러 팬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애들의 그 중요 기관을 다 부셨어요. 그런데 누가 주도했냐? 김일성이란 놈이다 라고 해서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막 써 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독립군인가?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이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요겁니다. 보천보 전투.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은 보천보 전투가 끝났어요. 보천보 전투가 딱 끝나자마자 일본 애들이 뭐 때리겠어요? 수배 때립니다. 누구? 김일성 잡아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련으로 도망가요. 일단 도망가서 보자. 그래서 김일성은 이때만 반짝하고 소련으로 갑니다. 조금 있다 내려오죠. 확 군대를 몰고 내려와요. 아무튼 김일성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소련 영내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조국 광복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끝냈고요. 한 번에 이제 쭉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좀 깨끗하게 씌울게요.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중국에서 중국 본토에 우리가 중국 본토? 그렇죠? 상해 이쪽에서 우리가 누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하죠. 임시정부를 가봐야 돼요, 지금. 자, 우리가 윗동네만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1930년대 중반이옵니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임시정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 자, 일단 3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제 1930년대 너무 큰가요? 3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부 통합운동, 막 혁민 뭡니까? 혁신 후에 국민부 막 만들어지고 중국하고 연합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터지죠? 얘들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만들어요. 이어지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만주국을 만들죠. 괴뢰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주국을 만들었으니까 다 죽였죠. 그리고 지들이 여기를 접수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여기 임시정부에서 야 부르죠. 빨리 넘어와. 안 그래도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맞아. 거기가 있었어. 갈게. 기다려. 그리고 이때 이제 만주의 독립군들이 다 중국 영내로 거의 이동을 합니다. 안 하는 쪽은 뭐 이쪽으로 가든다든가 아래 들어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이제 이때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 있었나요? 아니요. 상하이에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이동했어요. 항저우. 왜 항저우로 이동을 하나요? 왜 그랬어요? 상하이 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저우에 1932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막 내려와요. 와! 자, 이제 뭉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통합운동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통합이라는 거, 삼부 통합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통합이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무엇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거치면서 일단은 통합하자.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 움직임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 나오죠? 민족혁명당 김원봉. 그렇죠? 자,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해요. 그 김원봉이 결성을 합니다. 자, 민족혁명당에는 뭐 한국독립당, 뭐 조선혁명당, 의열당 다 포함해가지고 다 여기에 이제 하면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1935년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국민당. 자, 그래서 한국국민당에는 김구예요.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또 창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두 가지 단체로 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죠. 점차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 급하게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까 민족혁명당을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김원봉이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사회주의계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야, 니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익 쪽 있죠. 민족주의 우익 계열은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김구 쪽으로 가죠. 김구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조소왕이라든가 그리고 지청천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제 이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다가 여기로 내려와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사회주의 색깔이 막 띄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린 사회주의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익들이 이탈하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적화가 돼버렸죠. 사회주의 계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보세요. 혁명이잖아요. 아예 그냥 색채를 드러내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김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40년대 돼서 한국독립당을 조직해요. 한국독립당. 그래서 1940년에 한국독립당을 조직을 합니다. 자, 이 조선민족혁명당은요, 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혁명당으로 바꾼 다음에 또 바꿔요. 그런 다음에 요게 군대를 하나 둬요. 그것이 조선의용대입니다. 1940년대 들어가지고 조선의용대로 만들고요. 한국독립단에서도 한국광복군을 조직을 해요. 자, 어마어마하게 큰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독립운동이 활동이. 자, 이렇게 되는데
아, 요쪽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적으로 막 뛰고 우리도 이 민족주의 계열이 독립적으로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얘들이 더 힘들어요. 요쪽은 아예 중국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이쪽은 좀 덜하고 게다가 여기는 좀 살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자, 여기에서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김원봉이에요. 웃기죠. 김원봉이 조직을 해놓고 김원봉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조직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김구에게 통합을 해요. 자, 형 내가 들어갈게요. 어서 와. 기다렸어. 그러면서 흡수 통합을 합니다. 누가? 김원봉이 이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가 들어갔어요. 한국광복군은 플러스가 되죠. 엄청나게 커집니다. 한국광복군이 엄청나게 커져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 난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김원봉의 오른팔 김두봉은 안 돼. 나는 내 조직을 이끌고 원래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은 자녀 세력, 이 김원봉이 여기에서 빼간 이 나머지 자녀 세력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화북지대로 가요. 화북. 그래서 이 군대를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군 이름이 바뀌고요. 자, 이쪽은 그대로 가는 거죠. 한국광복군 그대로 갑니다. 한국광복군이 그대로 가요. 자, 그대로 가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고 한국광복군 여기에서 막 통합되고 여러 가지 막 거치잖아요. 그래서 통합당 하나의 통합당으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김구가 중심이 돼서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 밑에 한국광복군. 이때는 한국독립당 혼자였다면 이때는 임시정부 내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더 커지죠. 자, 이 상태로 한국광복군과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또 이름을 바꾸는데요. 얘들은 또 뭐로 바꾸냐면 조선독립동맹. 자,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이따 광복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의용됩니까? 의용군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예 그냥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주의. 여기는 사회주의가 싫어서 온 사람들, 민족주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독립전쟁을 감당을 하고 이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우리가 일제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 대일 선전포고도 하고 독일하고도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이제 책에 보시면요. 4번 갈까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비 나오죠. 1940년대 독립전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래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군대 두 개로 나눠진 이 상태. 자, 한국 독립당이 합당했다고 했죠. 한국 독립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합당했다고 얘기돼 있죠. 자, 이 합당했는데 여기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당을 해요. 임시정부는 주석체제로 이때 변합니다. 이때 주석. 그래서 강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구가 자신이 주석이 돼서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아무튼 삼균주의가 나오죠. 삼균이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말하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소왕이 어딨죠? 여기에서 조소왕이 이탈해가지고 한국국민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자, 좌우통합 임시정부의 성립.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들어왔죠? 어디에서 들어와요? 여기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과도 통일정선 결성을 협의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죠? 이쪽에 조선 독립동맹과 우리도 통일전선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따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사회주의니까 따로 지금은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이렇게 분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니까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지금 싸워서 이기자. 요거지. 조금 이따 광복되면 애들이 이제 째지죠. 딱 너랑 나랑 색깔 틀려 그러면서. 그런데 일단 지금은 어때요? 같이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더 힘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 일본을 깰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의 창설 보면 자, 충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총사령관의 지청천. 중국 군사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배출을 막 하죠.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애국천년을 모집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940년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죠. 중일전쟁이 터졌을 때 이 일본에 참전하는 게 누구죠? 조선 한국 청년들이에요. 한국 청년들이 일장기를 달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얘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얘들 중에 계속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도망하는 한국 청년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당연히 이걸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서 통합됐다고 그랬죠. 여기 엄청나게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흡수돼서 한국 광복군은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 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 그리고 조선 의용대 자녀 세력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커졌으니까 이제 전쟁이 심해졌어요. 대독. 그러니까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독일에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언제? 태평양 전쟁 있을 때. 얘들 엄청 웃기는 애들이 보세요. 얘들도 엄청나게 웃겨요. 일본 애들. 여기에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언제 2차 세계대전? 얘들 웃기는 게 얘들하고 막 싸우다가 뜬금없이 어디로 갑니까? 시선을? 진주만으로 바꿔요. 그래서 진주만에 폭격을 해요. 폭격을. 정신 나갔죠. 폭격하니까 누가 열받죠? 미국 애들이 열받아요.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국 참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니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인데요. 이 태평양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쟤들이 실수했다. 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끝났어, 니들은. 그래서 막 해서 퍼붓죠. 그때 이제 퍼붓을 때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합니다. 일본 다 막 집어삼키려고. 니들 막 억누를 때 딱 얘기해요. 일본, 니들은 딱 기다려. 우리 거야. 우리가 니들 접수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 한국 광복군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라는 것도 추측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미얀마, 인도 이런 데 갑니다. 그래서 영국 애들도 누가 싫어요? 일본 애들도 싫어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 저기 일본이야? 오케이, 우리랑 편 먹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일본이 싫다 그러면 무조건 편 먹었어요. 일본 무조건. 이제 일본 말세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군하고도 연합작전을 개시했고요.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한국 광복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이게 같이 나와요. OSS. OSS는 미국 CIA의 전신이에요. 지금 CIA 있잖아요. 정보부. 그렇죠? 미 정보국 CIA. 이 전신이 OSS예요. 그렇죠? 한국 광복군이 이쪽에서 같이 훈련받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전술도 구사했고. 자, 그런데 국내 진입작전이 무산이 돼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이 야, 우리 선전포고 했으니까 다 기다려. 니들 언제 우리가 칠 거야. 그래서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죽었어, 니들. 나 그리고 야, 이제 자, 모여. 자, 돌격 앞으로 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항복. 딱 그래요. 항복. 우리는 다 졌어. 항복. 모든 항복. 우리 때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 했습니다. 자, 외적이 항복한다 했다.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다. 이런. 내가 미친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쟤들이 항복해. 미치는 거죠, 그렇죠? 싸움이 났어요. 일로 와. 한번 해. 딱 해서 막 뚫어 팼어요. 얘가 막 맞았어요. 우와, 일로 와. 그러고 난 맞았으니까. 왜? 나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 항복은 돌아버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항복이 됐어. 그럼 끝난 거예요, 전쟁이. 와. 근데 이게 엄청난 큰 문제를 갖고 오죠. 일본 애들이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사과를 안 하죠, 우리한테.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임시정부에서 군대를 만들었죠. 한국광복군으로 해가지고 선전포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몰고 가지고 조금이라도 때렸다면 전쟁이 시작된 거고, 전쟁에서 얘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승국이 돼요. 전승국. 그런데 이거는 전승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본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원폭 막 투척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항복한 거예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우리가 전승국이 되는데 이 타이틀을 우리가 따내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가서 사과해라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사과냐, 니네 독립 축하할게. 그러면서 독립 축하금 쪽으로 돈을 빌려줘요. 사과금으로, 배상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다는 거죠. 요게 안 돼서 안타깝죠. 그래서 얘들이 아직까지 기가 사른 거예요. 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있죠? 이 친구들 잠깐 볼까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어요. 위원장은 김두봉이에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면서 중국 공산당 판로군하고 계속 참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일, 대독, 선전포고하고 영고가 막 할 때 이쪽은 따로 나름대로 중국 판로군하고 대일 전쟁을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항복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